안녕하십니까, 브레인두두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자동매매 프로그램 두두303 운용 가이드입니다. 메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키움 오픈 API 접속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에 아래에 보이는 모의 투자 접속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처음 계좌 비밀번호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모의 계좌 기준으로 04개를 누르고 등록 버튼과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좌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매매를 원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선택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두303 프로그램은 HTS와 똑같이 원하는 기능들만 클릭을 통해서 불러오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많은 화면을 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공간은 한정적이라 불편할 때가 있는데 두두303은 이런 불편을 줄이고자 최대화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화면만 꺼내놓고 화면 구성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상단에 여러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보이시는 기능들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로 준비되어 있고, 오른편에는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순서 설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순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라는 부분은 현재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접속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다면 현재 보이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로그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프로그램에 제대로 접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아웃이라는 글씨와 함께 빨간색 버튼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때문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 매매를 시작하고 정지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자동 매매를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탑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색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설정을 세팅한 후에 시작 버튼을 누름으로써 스타트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동 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의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기본값을 설정한 후에 스타트를 최종적으로 눌러서 활성화를 시켰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 매도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가. 꼭 세 가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좌 정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정보 화면은 HTS 상의 잔고 화면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좌에 대한 평가 금액, 평가 손익, 수익률 등 계좌에 대한 현재 상황과 보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보유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수익과 수익률은 얼마인지, 얼마에 매수를 했고 현재가는 얼마에, 현재 수량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잔고 화면과 비슷하게 모든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고 화면과 다른 점은 두두303에서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HTS를 거치지 않고서도 보유 종목, 원하는 종목에다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시장가 매도라는 기능을 통해서 매도 주문을 바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체결 현황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체결 주문 현황 창은 현재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신호로 발생해서 어느 가격에 주문을 넣었는데 주문 수량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이 체결이 되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고 화면의 시장가 매도와 마찬가지로 굳이 HTS를 통하지 않고도 주문 취소 부분을 클릭을 함으로써
바로 프로그램상에서도 바로 취소 주문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내역 기능을 보겠습니다. 주문 내역은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신호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과거 내역 보기를 통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날짜에 대한 주문 내역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을 늘려서 원하는 만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화면은 프로그램 내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여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류가 생겼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접속을 한 상태에서 접속에 성공을 하였고 로그인을 성공을 하였으며 조건식 로드를 한 다음에 계좌 조회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변경을 통해서 설정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환경 설정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정상적으로 설정이 적용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목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시간대에 매수 주문 혹은 매도 주문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취소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모두 이 로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스크롤 기능을 이용하셔서 최신 순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창을 늘려서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정하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설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당 매수 금액과 최대 매수 종목 수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100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한 종목만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500만원에 두 종목으로 나눠서 매매를 가담하실 수도 있고 200만원에 5종목 저는 좀 더 분산해서 담겠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100만원의 10종목까지도 설정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매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관심 종목 설정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손쉽게 관심 종목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를 입력을 하셔도 되시고 종목 이름을 눌러주신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관심 종목에 등록이 되어집니다. 몇 가지 종목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제외 종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은 빨간색으로 제외 종목 부분이 생기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시면 파란색으로 등록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현재 이렇게 등록을 한 상태에서 관심 종목 매수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시면은 저는 관심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만약에 체크를 안 하시게 되시면은 제외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모두 매매에 가담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삭제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관심 종목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매도 종목 재매수 허용 부분은 현재 내가 매매가 끝난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가 포착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9시 매수가 되었고 9시 5분에 매도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다시 삼성전자가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설정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매수 금지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1000만원의 현금 자산이 있는데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미수로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1000만원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 내에서만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아니다 나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미수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체크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도 공격적이기 때문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서는 미수 매수 금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수 연동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폭이 클 때 매수를 정지를 함으로써 계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설정 혹은 두 개 다 설정이 가능하며 하나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부분을 누르면 아랫부분에 설정하는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전일 대비 엔드 시작가 대비 1포인트 하락 시 매수 정지라고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포인트 하락 그리고 시작가 대비 오늘 시작가 대비 1포인트 하락 시 매수가 정지가 되는 기능입니다. OR 조건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포인트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시작가 대비 1포인트 하락 시 매수를 정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포인트보다는 퍼센트율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아랫부분의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원하시는 하락폭에 따라서 매수 정지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부분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두 개 다 이용이 가능하시며 두 개 다 이용을 안 하셔도 되시고 코스피 혹은 코스닥 하나만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다음 갭호가 방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호가창에 갭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작거나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대해서 호가 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외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손실로부터 방지를 하고자 갭호가 방지라는 기능을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두두상공삼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 갭이 3% 정도 호가 갭이 있는데 손절을 마이너스 3%라고 설정을 해놨다고 하면은 호가 갭에 따라서 누군가가 한 주만 팔아도 바로 손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의외의 손실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호가 갭 방지를 보면은 현재가, 매도 1호가, 매수 1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창에 매도 잔량이 이만큼 있고 매수 잔량이 이만큼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사이의 갭이 3%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도 호가 갭 방지 현재가로 해놨을 때 매도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매도 1호가에서 현재가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매수 1호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현재가에 바로 체결이 되는 것이 현재가 설정 부분이고 만약에 매도할 때 저는 아래로 파는 게 아니라 위에 내 물량을 걸어놓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매도 1호가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매수 1호가 현재가에 그냥 팔고 싶습니다 아래 호가에 팔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현재가가 매도 1호가인데 매도 1호가에서 매매가 체결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호가 갭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팔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매수 1호가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물량을 걸어 놓고 싶을 때는 매도 1호가 아니면 호가 갭에 상관없이 바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1호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매수 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물량을 현재가가 아니라 아니면 그 위에 호가 갭을 뛰어넘는 그 위에 가격이 아닌 밑에 가격에다가 걸어 놓고 싶다고 하시면은 매수 1호가라고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현재가 아니면은 매도 1호가 바로 매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호가 갭이라는 것은 한 호가 차이 나는 종목도 있을 거고 두 호가, 세 호가 아니면 많게는 뭐 몇십 호가 차이 나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 한 호가에 대해서는 나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몇 호가 이상에서만 이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설정을 하고 싶으면은 원하시는 호가 개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4호가 이상 차이가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 방지 기능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주문 정정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매수가 될 줄 알고 매수 1호가에다가 아래에다가 매수를 받쳐놨는데 호가갭이 너무 큰지라 커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저는 시장가로 정정을 주문을 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겠습니다. 혹은 매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호가 갭이 너무 커서 좀 불안하니까 이때까지 매수가 되지 않고 매도가 되지 않으면은 취소 주문을 넣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갭호가 방지 기능을 잘 이용하셔서 의외의 손실로부터 꼭 계좌를 보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 설정은 매수 조건식과 매도 조건식 두 가지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두303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키움 조건식 검색에 따라서 매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 부분은 꼭 활성화를 시켜서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도 부분은 분할 매매나 트레이ling 스탑, 일괄 매매 등을 통해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혹시 조건식으로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활성화 버튼을 통해서 매도 조건식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매수 조건식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나타납니다. 조건식은 총 3가지까지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검색식을 만들 때 설정 값을 20개까지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두두303에서는 3개를 동시 적용함으로써 총 60개의 설정 값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셔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검색식 중에서 매수를 원하고자 하는 본인의 검색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총 3가지를 AND와 OR 조건을 이용하셔서 AND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모두 다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를 가담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것이고, OR 조건으로 설정을 해 놓는다면은 이 설정해 놓은 조건식 중에서 하나라도 포착이 된다면은 매수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이는 1차 매수 비중 같은 부분은 기본 설정에서 종목당 매수 금액을 설정해 놓은 값에 총 얼마만큼 매수 조건식에 포착이 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설정할 수 있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당 매수 금액이 100만원일 때 1차 매수 비중을 100%라고 설정을 해 놓는다면은 종목 매수를 100만원을 실행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50%라고 설정을 해 놓는다면은 100만원에 50%, 50만원만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주문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이 있는데, 시장가 주문은 말 그대로 시장가로 주문을 넣게 되는 부분이고, 지정가 주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1호가, 현재가 그대로 아니면 플러스 호가, 원하시는 호가 창에다가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갭호가 방지 기능과 마찬가지로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한 시간 후에 취소 주문을 넣을 것인가,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것인가 설정도 가능합니다. 매도 조건식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통해서 매수 조건식과 마찬가지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분할 매매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할 매매 기능은 많은 분들이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분할 매매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기준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최초 매수 단가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매수 평균 단가를 이용할 것인가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기준은 최초 매수 단가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매수를 넣었던 최초 매수 단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매수 평균 단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평균적인 단가 금액,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얼마만큼 이동이 되었을 때 내가 분할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 매수 단가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 평균 단가를 이용할 것인가 처음에 설정을 해주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최초 매수 단가를 사용해서 분할 매매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매는 추가 매수와 수익 매도, 손실 매도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초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물타기를 하실 수도 있고, 최초 매수 단가 기준으로 올랐을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추격 매수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익 매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났었을 때 나는 손익 금액이 몇 프로대 얼마만큼 비중으로 분할로 매도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손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얼마만큼 하락을 했었을 때 매도 주문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기능부터 설정을 직접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매수 단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되었을 때 비중 30%에 대해서 물타기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방식은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 방식이 있습니다. 시장가 주문은 말 그대로 시장가로 주문을 넣기 때문에 바로 매수에 가담하실 수가 있는 방식이고, 지정가 주문 방식은 현재가 창에 현재가 그대로 주문을 넣으실 수도 있고, 플러스 호가를 이용하셔서 주문을 넣으실 수도 있고, 마이너스 호가를 이용하셔서 주문을 바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다가 물량을 걸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호가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셔서 30초 아니면 60초 1분 후에 또 이제 주문 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가 혹은 취소 주문으로 주문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시장가 주문으로 마이너스 2%대 비중 30%에 대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에 설정 값이 바로 저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네모 박스를 체크를 없애주시면은 등록된 부분이 사라지고 삭제가 가능하시고, 등록 버튼을 이용하셔서 다시 한번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중 부분입니다. 비중 부분은 매수 기준으로는 100%를 넘으실 수가 없습니다. 조건시 설정에서 1차 매수 비중을 50%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매수는 100%의 절반인 50% 안에서만 설정이 가능하고, 그 100%가 초과를 하는 주문을 넣게 되면은 더 이상 추가 매수 주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 초과가 되면 안 되는데 1차 매수 비중으로 50%를 주문을 넣었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2%대 30%에 대해서 비중을 넣었기 때문에 남는 것은 20%만 더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1차 매수 비중을 30%가 아니라 50%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정확하게 100%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문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차 매수 비중을 30%로 놓고 추가적으로 또 30%를 넣는다면은 비중이 총 110%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넣었던 30%에 대해서는 추가 주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100% 기준에 맞춰서 100% 이하로 비중을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면은, 매수 부분은 100%에 대해서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100%의 비중으로 모두 매수를 마쳤을 때 수익 매도 구간을 3% 수익 때 50%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이상의 손익이 났을 때, 더 큰 수익이 났을 때 나머지 물량을 모두 팔고 싶다고 하면은 50%의 남은 물량 50%가 아니라 남은 물량의 100% 주문을 넣으셔야지만이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대 50% 주문을 넣고 5%대 50%를 주문을 넣으면은 3%대 100%의 50%인
절반에 대한 물량이 3%대 수익 매도가 진행이 되고 남은 물량이 50%인데 그 남은 물량에 대해서 다시 50%가 추가적으로 수익 매도 구간의 비중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 팔고 싶을 때는 마지막 주문은 100% 비중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지 비중이 알맞게 설정이 된다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0% 부분은 제가 추격 매수로 시장가 주문으로 20%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매수 비중 100% 기준으로 1차 매수 비중을 50%, 마이너스 2%가 되었을 때는 30% 물타기를 진행을 하고 추격 매수 플러스 2%가 되었을 때는 20%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합의 총 100% 설정값에 대해서 제가 100만원을 설정을 해놨다고 하면은 100만원 모두 매수가 진행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익 매도 구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수익이 났었을 때 저는 비중 50%에 대해서 지정가 주문 플러스 1호가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고 싶을 때 1호가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고 60초 후에도 매도가 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가 정정 주문으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가 올라갔을 때 비중 50%가 팔고 그 다음에 5%가 되었을 때는 나머지 모두 다 청산을 하고 싶다면 100% 비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남은 물량도 모두 정리가 진행이 됩니다. 손실 매도, 손절 구간도 저는 시장가 주문으로 마이너스 3%가 되었을 때 절반을 매도를 하고 마이너스 5%가 되었을 때는 남은 물량 모두 남은 물량에 대해서 모두 손절 처리를 진행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매도 구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매도 구간을 3%대 50% 비중으로 수익 매도를 하고 5%대 50% 매도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25% 남은 물량의 50%가 팔렸기 때문에 전체 100으로 따졌을 때는 25%에 대한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 정리하고 싶다고 하면은 마지막 구간에는 무조건 100% 비중을 꼭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이 남은 물량도 모두 정리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을 설정 초기화 버튼을 이용하셔서 모두 다 지으실 수도 있고 등록 버튼을 이용하셔서 다시 한번 언제든지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트레일링 스탑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링 스탑 기능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창에는 트레일링과 이익 보전, 상승 반전 세 가지 기능이 있으며 각각 원하시는 기능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먼저 트레일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링은 종목을 매수한 후에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 이상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했는데 최고 수익률 대비 마이너스 2% 반전 시 저는 절반을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수익 매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이 5%를 잡았을 때 5%의 매도가 됩니다. 하지만 5%에서 더 강하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6%, 7%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레일링 기능을 이용해서 꼭 5%가 아니라 6%, 7% 올라가든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반전 시 2%, 마이너스 2% 반전 시 절반을 매도해 주세요. 혹은 100%라고 설정해 놓는다면 전량을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5%에서 마이너스 2%가 빠진 3%의 수익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7%까지 올라갔다면 7%에서 마이너스 2% 빠진 5% 혹은 10%까지 올라갔다면 10%에서 마이너스 2%인 8%의 수익 매도가 진행이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이익 보전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보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링과 비슷하지만 최소한 상승 수익률
5% 설정해 놓은 값에는 이익이 보존될 수 있는, 트레일링과는 다르게 보존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목이 매수한 후에 5%의 목표값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트레일링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 9%, 10%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최고 수익률 대비 마이너스 2% 반전 시 7%든 8%든 이익 보존 매도가 주문이 들어가게 되지만 5.5% 혹은 뭐 6% 살짝 올랐을 때 마이너스 2%가 아닌 5%를 다시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최소한 5%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승 반전입니다. 상승 반전도 말 그대로 종목이 매수하고 나서 바로 하락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 손익이 마이너스 3%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 수익률 대비 다시 한번 3%가 올라와서 매수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100% 매도, 저는 더 이상 수익을 바라지 않고 충분히 매수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 것에 만족을 하고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주문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는데 3%만 회복을 하더라도 저는 마이너스 2% 손절을 감수하더라도 100% 매도를 하겠습니다. 혹은 50% 원하시는 만큼 비중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괄 매매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매매 기능은 여러 가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수익률 부분과 평가 수익 금액, 전체 트레이딩 청산, 단일 손익 청산 기능까지는 모두 이 계좌 정보, 계좌에 대한 수치 변동에 의해서 설정값이 적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시간 청산 기능은 전체가 아니라 보유 종목당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린 트레이딩 스탑 기능도 모두 다 보유 종목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값이고, 아래에 보이시는 시간 청산 기능도 보유 종목에 대해서 설정을 개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지만, 일괄 청산 기능, 일괄 매매 창에서 평가 수익률부터 단일 손익 청산 기능까지는 계좌 정보에 의해서 수치 변동에 의해서 청산 기능을 넣는다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고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수익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수익률은 현재 계좌 정보 화면에서 계좌 수익률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설정값에 의해서 청산 주문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좌 수익률은 2.64%입니다. 예를 들어서 3% 이상일 경우 청산이라는 설정값을 넣으신다면은 현재 수익률이 3%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산 주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여서 3% 이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2.5% 이상일 경우 청산 주문이라고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은 2.5%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청산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청산 후 재매수 금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설정값에 의해서 모든 종목을 청산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액션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체크박스를 이용하셔서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났을 때에도 일괄적으로 청산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익률보다는 이 평가 손익금액, 금액으로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가 수익 금액 부분을 이용하셔서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30만원, 현재 3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일 경우 청산 주문이라고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은 현재 30만원이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청산 주문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50만원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50만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만원 될 때까지는 청산 주문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일정한 금액에 일정한 수치에 대해서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체 트레일링 청산 기능을 통해서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한 다음에
얼마만큼 다시 한번 손실 금액이 발생하면은 저는 이 부분만큼은 수익금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전체 트레일링 청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 금액이 30만원 목표 금액을 설정한 다음에 10만원 손실 시 청산을 해주세요 라고 설정을 한다면은 현재 평가 손익 금액이 30만원 목표 달성은 하였습니다. 근데 1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10만원을 손실을 해서 20만원이 되었을 때는 20만원에 대해서 수익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전체 트레일링 청산을 통해서 일괄 주문, 청산 주문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률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보이시는 시간 청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보유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매매를 끝내고 모든 종목을 계좌를 깨끗이 한 다음에 내일 다시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뭐 생각이 드신다면은 장이 끝나기 전에 일괄적으로 청산을 하실 수가 있고, 뭐 9시에서 10시까지 종목들이 잘 움직이니까 뭐 11시에는 모든 종목들을 청산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원하는 시간대 설정을 통해서 모든 종목들을 청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산 후 재매수 금지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인지, 청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설정해주는 설정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 기능까지, 일괄 매매 기능까지 모든 기능에 대해서 한 번씩 설정을 해보면서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종목의 스타일을 내가 매수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정값이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모의계좌를 통해서 충분히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의 설정이 나한테 더 맞는지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조303 프로그램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설정창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중에 설정값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설정값이 200만원이었는데 종목당 매수 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을 해놨다가 300만원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수치를 바꿔주신 다음에 설정 적용이라는 버튼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지만이 변경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로고 화면에 보시면은 환경 설정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설정이 변경된 부분이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 적용을 눌렀는지,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부분에 체크 부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설정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최종적으로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스타트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동 매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희 브레인듀드 회사의 고객센터나 아니면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은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설정값이 있기 때문에 모의계좌로 충분히 여러 기능들과 여러 설정값들을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고 어떤 설정값이 나한테 내 전략에 많이 맞는가, 어떻게 하면 수익금이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실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조303 운용 가이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